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에서 배틀그라운드 AI 개발 그리고 NHN에서는 불법 프로그램 탐지 AI를 만들었고 현재는 AI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AI 개발자 장철원입니다. 최근 AI 개발자가 각광받으면서 취업 난이도나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I 개발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비전공자도 실패 없이 AI 개발자로 가는 4단계 로드맵 그리고 취준생분들이 자주 놓치는 핵심 포인트들 알려드릴게요. 자, AI 개발자로 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순서로 공부하면 금방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실패 없이 완주하는 4단계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프로그래밍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컴퓨터가 아닌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안 되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코드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돌아가냐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마치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한테 나는 말 잘했는데 왜 못 알아듣냐 이렇게 화를 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에러가 발생하면 이게 내 기준이 아니라 컴퓨터 기준에서 뭐가 안 맞아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했는데 이게 왜 안 되냐 뭐 이런 방식으로는 컴퓨터와 대화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완전 초보자인 경우에 좀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는 복사 붙여넣기고 다른 하나는 에러 메시지를 안 보는 겁니다. 그럼 기초는 어떻게 다져야 되냐면 제일 먼저 코드는 직접 쳐보셔야 돼요. GPT 코드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물론 돌아가긴 하겠죠. 그죠? 겉보기엔 돌아가는데 내 실력은 전혀 안 쌓입니다. 컴퓨터의 실력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에러가 나면 정답 코드를 찾기 전에 에러 메시지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에러 메시지를 좀 안 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에러 메시지 보시면 거의 다 적혀 있거든요. 안 돌아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걸 읽고 검색해보고 다시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 나중에 본인의 실력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해결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꼭 기록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한 거는 나중에 또 다시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훨씬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기초가 정말 빨리 잡힙니다. 2단계는 데이터를 다루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하시는 실수는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바로 모델에 넣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들 AI가 자동으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안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결국에는 개발자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AI는 결국에 데이터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전처리나 시각화, 데이터셋 구성 이런 세 단계를 익히는 게 핵심이에요. 먼저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 손질하는 단계인데요. 결집값이나 이상치를 처리하고 AI 모델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다듬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돼야 모델이 올바른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인데요. 그래프나 차트를 통해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하면 숫자만 볼 때는 몰랐던 그런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눈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셋 구성 단계에서는 모델이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를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하고 만약에 그 불균형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샘플링 기법 같은 걸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시기죠. 이런 데이터 감각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는 겁니다. 캐글이나 공공 데이터 사이트 가시면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전처리도 해보고 불필요한 값도 지워보고 다양한 방식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직접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프로 시각화해보세요. 숫자로는 안 보이던 또 다른 패턴이나 규칙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이게 모델이 이상한가 하기 전에 데이터부터 다시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 모델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감각을 몸으로 익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핵심 개념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라이브러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쉽게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시다 보면 나는 머신러닝 공부하려면 수학 잘 알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몰라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심지어 이제 한 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 옆자리 동기분들한테도 이게 순식간에 전염되거든요.
이렇게 좀 귀찮고 어려운 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에 모델 튜닝이나 디버깅 할 때 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머신러닝 하실 때 필수 개념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성장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먼저 머신러닝 하실 때는 사이킨런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사이킨런 쓰시면 데이터 전처리부터 모델 학습까지 좀 한꺼번에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실용적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랜덤 포레스트 같은 알고리즘을 써서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준비하고 전처리하고 학습, 예측, 평가 같은 이런 사이클을 경험해 보면서 모델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버피팅이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개념도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용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버피팅이구나 이걸 직접 느끼는 거죠. 용어를 암기해서 아는 것과 실제 느껴보는 거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파이토치로 배우시는 게 좀 좋습니다. 코드가 직관적이라서 좀 모델 구조가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신경망을 직접 구성하면서 레이어를 쌓으시거나 아니면 활성화 함수를 바꿔보면 성능이 달라지는 걸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딥러닝이 뭔지, 신경망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는 응용 프로젝트 실습과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드는 건데요.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포트폴리오로 정리하는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뭐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정답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 이상치 탐지, LLM 기반, 자연어 처리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이 흥미있는 주제를 선택해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확도 수치나 완성된 모델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시행착오 과정, 막혔던 부분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면접관으로 있었을 때 인상 깊었던 포트폴리오가 있었는데요.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모델 구조를 단순화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습 시간은 절반으로 줄이고 반면에 정확도는 거의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다룰 줄 아는 분으로 보여서 제약 조건이 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그게 왜 의미 있었는지가 잘 전달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을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개발자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이런 프로젝트를 완주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벅차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현직자 멘토가 기획부터 개발, 피드백, 결과 정리까지 옆에서 같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면접관으로 있으면서 이걸 모르니까 떨어지는구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기예요. 진짜 기본기를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면접에서 다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이름은 줄줄 말하는데 정작 MLE가 뭔지도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로 기본기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AI 개발은 결국 수학적 사고와 논리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응용 단계에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기본기는 빨리 끝내야 되는 과목이 아니라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근육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어떤 최신 기술이 나와도 금방 적응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문제 해결력인데요. AI 개발자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에서는 얼마나 멋진 모델을 썼냐 보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문제 접근했냐 요거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비전공자분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AI 모델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가 도구로 봐야 되는데 많은 개발자들이 AI 모델이라는 기술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면에서 비전공자분들은 기술보다 문제의 본질을 보는 눈이 좋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능력은 실제 실무에서 훨씬 빛이 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술 선택의 이유예요. 다른 사람이 많이 쓴다길래 썼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길래 썼어요. 이런 답변은 100% 탈락이죠. 그러니까 왜 이 모델을 썼는가? 이 선택이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걸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멘토 피드백 없이는 훈련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커널 아카데미에서는 실제 현직자 피드백으로 이 부분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기, 문제 해결력, 기술 선택의 이유는 결국 실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걸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현직자가 아니면 모르는 학습과 실무의 간극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학습 단계에서는 뭐든지 가능하죠. 최신 모델도 쓰고 리소스 제한도 따로 없죠. 근데 실무는 전혀 다릅니다. 보안이라던가 비용, 시간 이런 제약이 항상 따라요. 예를 들어 내가 LLM이나 레그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해도 API 비용이나 데이터 접근 제한 문제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제한된 환경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사고력이에요. 근데 보통 취준생 분들은 기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경험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커널 아카데미에서는 실무형 프로젝트와 기업 인턴십 연계를 통해 실무 감각을 미리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나중에 면접에서 현업을 이해하는 지원자로 평가받게 만드는 결정적 차이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AI 개발자로 취업하려면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격증 공부할 시간에 프로젝트 하나 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기업은 자격증보다는 본인이 뭘 만들어 봤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이게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고 막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오래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나는 시간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현직자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패스트 캠퍼스 국비지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찾아와 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AI 개발자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AI 개발자 준비도 체크리스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체크하기 쉽도록 만들어뒀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첫 AI 커리어 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